국민의힘의 바닥을 의혹 제기의 미천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야당의 이런 얼토당토하는 억지 국감에 이재명 지사는 끝까지 충실하게 응했습니다. 권력형 특혜 비리 사건에 대해 책임을 조금이라도 통감하고 그에 대한 해명을 하기는커녕 국민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태도였습니다. 네, 2차전은 임박을 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출석한 경기도 국정감사 1차전이 마무리된 가운데 여야 평가는 역시나 엇갈렸습니다. 조폭 연루설 폭로에 대한 후폭풍 역시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또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은 이번엔 전두환 씨를 미화하는 듯한 발언으로 비난 여론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또 하나씩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른바 이재명 청문회, 이재명 지사에 대한 국정감사에 대해서 여야 반응부터 들어보고 두 분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마나한 질의로 변죽만 울리는 맹탕 국감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국감은 한마디로 대장동 개발 의혹은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국정감사였습니다. 권력형 특혜 비리 사건에 대해 책임을 조금이라도 통감하고 그에 대한 해명을 하기는커녕 도리어 국민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태도였습니다. 네, 이번 국감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한쪽으로 좀 모아지긴 했습니다. 대체적인 평가는 일단 여야 반응 이렇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맹탕 국감이었다, 궤변 대행진이었다. 이 같은 여야 원내대표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각자가 이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네. 정치적 발언들이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재명 지사나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기존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했다고 보고, 그러니까 일단 근데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너무 무력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신문이나 방송에 워낙 보도가 많이 됐잖아요. 이 관련 기사들이. 네. 그것만 잘 써가지고 모아가지고 잘 조사를 하면은 그 자체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날카롭게 추궁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그 언론에 보도된 것조차도 따라가지 못했던 것 같고요. 새로운 사실을 제시는 전혀 못했고, 그동안 국민의힘이 계속 주장했던 이재명 게이트라고 얘기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근거나 새로운 어떤 사실 이런 것들 전혀 제시하지 못했어요. 정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 무력했다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고, 네. 이재명 지사가 판정선회했다라는 그 언론 보도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모든 언론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전 그 말도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이재명 지사도 평소 자신이 얘기했던 것, 국민의힘 게이트다라는 거, 그리고 공공개발을 국민의힘이 막았다라는 거, 이런 논리를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돈을 가져간 사람들이 국민의힘 관련 인사들이다. 네. 이런 논리를 계속 펴왔는데 그 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저는 그래서 양쪽이 자신들의 얘기만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지지층들은 여전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무력했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얘기가 맞다고 생각할 것이고, 국민의힘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반대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오히려 좀 지지가 좀 결집될 수 있는데, 중도층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양쪽이 다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했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일부에서 이재명 지사가 판정승했다라는 것도 잘 안 맞는 말 같고, 완전히 해명되지 않았거든요. 말하자면 국민의힘이 계속 주장했던 거,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주장했던 것을 완전하게 굳힐 수 있는 명백한 논거를 이재명 지사도 제시하지 못했어요. 네. 평소의 주장을 계속 이제 반복했던 차원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의미가 크게 부여되지 않는,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그런 국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큰 변수 없이 제가 볼 때는 예상한 수준 정도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역시 어떤 태도나 자세에서 약간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워낙 논리가 탄탄하게 스스로 얘기는 정리돼 있기 때문에 기승전 국민의 게이트로 갈 거기 때문에 그것에 뻔한 그 논리와 수순으로 간다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이제 태도 문제에 대해서는 실수가 나올 수 있다고 봤는데 역시 네. 그 조소성, 그러니까 비웃음 같은 게 이제 좀 화제가 된 거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부터 이게 자료 요구 같은 경우가 제대로 안 됐고 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제보라든가 이런 것이 혹시나 이제 들어왔지 않을까 이러면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 자료 요구나 이제 증인 채택 이런 부분이 안 되면서 기존에 이제 언론을 이제 정리해서 이제 그 공세를 펴는 수준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특별하게 뭐 새롭게 도출된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특히 좀 실망한 이런 케이스였고 괜히 이제 돌출적으로 이제 그 조폭 돈 연루설이 또 나와갖고 네. 오히려 또 그게 또 오히려 감점을 당한 이런 국감이 아니나 싶고요. 뭐 내일 이제 국토위 국감이 있는데 국토위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행안위보다는 국토위의 어쨌든 소속인 이제 국회의원들은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좀 더 이해력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좀 전문성 있게 좀 질의를 하지 않을까 좀 예상해 봅니다. 상임위가 달랐던 점도 좀 네. 국감의 내용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군요. 자, 말씀하신 대로 그 돈다발 사진이 어떤 허위 정황이 드러나면서 상황이 좀 바뀌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면 시점 자체가 2015년 아니라 2018년 네, 올린 사진이라고 이제 정황이 드러나면서 예, 사진도 사진입니다만 네. 김용판 의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폭력 조직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재명 지사 돈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제시한 게 돈다발 사진이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그것과는 관련이 없는 사진으로 밝혀졌고, 그리고 이제 이 조폭, 폭력 조직으로부터 이재명 지사가 돈을 받은 걸 하나의 폭로 아니에요. 국민들 앞에서. 폭로로 하려면은 상당히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단순하게 그냥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네. 국정감사 이 대장동 지금 이 의혹 사건이 얼마나 지금 대선판 거의 대장동 정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대선 정치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온 국민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당에 이미 결정된 후보에게 조직폭력배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상황인데 정말 탄탄한 근거가 없으면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아무리 면책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근데 그런 허접한 게 아니라 뭐 허위인 그런 사진을 내세우고 또 그 조직폭력배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그것도 입증하기 어려운 그런 거로 얘기하는 건 정말 이건 무조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까 우리 이 교수 말씀처럼 국민의힘이 가뜩이나 어떤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어떤 본질을 파헤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얘기까지 하다 보니까 민주당은 아주 공격하기 좋은 빌미를 국민의힘이 제공한 거다. 그리고 김용판 의원 개인은 정말 이 부분은 국회의원으로서 아무리 그 국정감사장이라 하더라도 너무 이건 무책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조직폭력배로부터 돈을 받는 걸 수사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별도로 하더라도 그 사진 자체가 지금 말씀처럼 시점이 안 맞는 거였잖아요. 네. 돈을 받은 건 2015년도인데 이 사진은 지금 2018년도에 그 돈을 줬다는 박모 씨가 자기 돈을 자랑하기 위해서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 사진을 내냐고요, 국회의원이. 이건 대단히 무책임했다, 김용판 의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선 주자인 이재명 지사는 음해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 역시 정치 공작이라면서 김용판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를 한 상황이거든요. 네, 국감을 넘어서 좀 논란이 번질까요? 뭐 조금 더 지속될 거라고 보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이재명 후보의 그 조폭 연루설은 꽤 오래된 정치권의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그 2002년에 이제 이재명 그 당시 이제 그 변호사 시절이었죠. 그때부터 국제 마피아 조직이라는 이제 성남의 조직에 이 변호 활동을 하면서 그 뒤로도 이제 계속 이제 그 건으로 인해서 선거 때마다 그 이 국제 마피아 조직과의 연계성이 계속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이후에도 뭐 지금 현재 수행 비서로 계신 분도 그 조직의 멤버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특히 뭐 2010년에 성남시장에 당선되셨을 때 그 성남시장실에 책상에 이제 두 발을 올려놓고 그때 이제 국제 이제 마피아 조직에 이제 그 이태화 씨라는 분하고 이제 사진 찍은 것들이 이제 회자가 많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아마도 우리 김용판 의원 같은 경우 이제 박철민 씨라는 분이 이제 이런 걸 제보했을 때 이게 사실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여러 가지 정황을 갖고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돈의 액수와 돈을 전달한 장소 이런 걸 막 특정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거에 이제 어떤 신빙성을 좀 뒀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 제보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고 계시지 않고 이걸 오히려 더 확실하게 본인이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거대로 좀 추가적으로 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제 국감장에서 사실 이제 사진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증거로서 제시되는 것이 증거 능력이 완전히 상실돼 버렸기 때문에 이 논의를 다시 꺼내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에 처해져 있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거대로 본인이 뭐 잘못한 건 잘못했는데 인정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추가적인 수사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건 또 요구를 하면서 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용판 의원 같은 경우는 인정보다는 이 사진 한 장으로 전체를 좀 덮으려 하고 있고 호도하려는 자세다, 소화적 발상이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연결될까요? 네. 그렇죠. 이제 이분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뭐 진술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본인 신뢰할 수 있다. 네. 그러나 사진이 이제 문제였는데 이것 때문에 이런 모습이 됐으니 이걸 갖고 모든 걸 호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사실 그 사진 한 장으로 사실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조폭의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아무리 구체적으로 돈의 정황을 이제 전달한 정황까지 이제 증언했다 하더라도 조폭 말을 이렇게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걸 신뢰할 수 있는 말같이 이렇게 전달하는 게 국민들의 이제 그 상식선에서는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추가적으로 자꾸 거론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사 의뢰는 의뢰대로 하시되 더 이상 정쟁으로 이거를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에서 이걸 자꾸 끌어내는 거는 국민의힘 전체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지금 김용판 의원 얘기가 나온 김에 사실 다음에 이제 서울시 국감으로 2라운드로 번졌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관련 발언이 있거든요. 김용판 의원 목소리 포함해서 듣고 또 최 교수님한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감장에 조폭과 결탁해서 누가 도대체 김용판 의원에게 이런 자료를 제공했는지 배우를 밝히고 사진 그 한 장으로 전체를 덮으려고 그러고 국민을 호도시키려는 자세는 적절치 않고 그거는 소화적 발상이다. 네, 그러니까 서울시 국정감사도 결국 이제 대장동 감사로 번졌고 지금 2라운드처럼 됐거든요. 우선 서울시 국감에서 서울시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서울시정에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고 처음부터 대장동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했던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네. 물론 이제 서울시도 주택 공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어차피 나오긴 나올 거예요. 지금 대장동 이 건은 지금 모든 상임위에 다 나오잖아요. 지금 네. 이제 와서 굳이 당위적으로 어떤 A 상임위원회는 A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예.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시라는 게 지금 워낙 방대한데 그걸 아예 제껴놓고 대장동을 읽어냈다라는 건. 근데 지금 보세요, 교수님. 오세훈 서울시장조차도 자료를 준비해서 아예 이재명 후보를 저격하려. 그러니까 저런 고 태도는 나오기도 저는 했거든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네. 얘기하는 거예요. 대장동 얘기가 어차피 나올 거라는 것에 대비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아예 지금 말씀처럼 아주 작정을 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일단 모든 게 정치라는 게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명분이 필요하고 남에게 주장할 때는 최소한 그걸 뒷받침할 만한 일반인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필요한데 저런 부분들은 저는 조금 과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네. 김용판 의원이 또 얘기하는 거 사진 한 장이 다 모든 걸 덮을 수 없다, 호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려면은 아까 지금 말씀처럼 그 박모 씨가 줬다는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뭘 내놔야죠. 그 뭐 이제 감옥에서 그렇게 누구 시켜서 얘기했다는 그걸 그대로 어떻게 믿습니까? 네. 자기 믿고 싶어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그냥 주장이 아니잖아요. 국정감사에서 지금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서 얘기를 하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 현재 여당 주자에게 돈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엄청난 사실 아니에요, 이게. 조직폭력배에게 돈을 받았다, 20억을. 네. 이건 보통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저렇게 무조건 사진 한 장은 호도할 수 없다고 이렇게 주장만 한다면은 그건 일단 무책임하다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같은 얘기입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뭐 서울시 국감이 뭐 당연히 저는 연장선에서 진행될 거라고는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안위에서 다들 의혹 제기라고 할까요? 뭐 어쨌든 뭐 해명이라고 할까요? 서로 간에 갑론을박하면서 다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2라운드가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봤고 그리고 이제 특히 서울시 관련해서 가서는 이제 경기도와 관련한 이제 성남시와 관련한 도시개발 사업이 서울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서울시장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저는 당연히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차트까지 준비해서 한 거는 조금 좀 과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 서울시 국감을 보면서 진짜 이 여야 의원들이 이제 대선을 앞두고 거의 모든 부분이 다 여기에
거의 올인을 했구나. 그래서 정말 이게 극한 대결로 가는 것이 이렇게 국민들이 볼 때는 대단히 피곤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좀 하루빨리 이거를 좀 검찰에서 좀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공개를 하든가 아니면 특검을 좀 수용해서 확실하게 법의 영역으로 좀 맡기든가 하면서 정치는 또 고유한 또 정치의 영역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국정감사 시작할 때도 이 얘기를 했긴 했습니다만 뭐 경기도에 대한 국감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뭐 국회의원들이 매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으면 감사할 대목들이 뭐 한두 가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대장동 국감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분 얘기 들어보면 내일 있을 국토위 국감 역시 또 이른바 이재명 청문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상임위원장 자리가 야당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까요, 분위기가 어제와? 글쎄 뭐 좀 분위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근데 어제도 뭐 누가 이겼느니 졌느니 판정승이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말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판정승이다 판정패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여전히 뭐 누가 이겼느니 졌니 물론 그러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물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행안위는 이제 민주당의 서영거 의원이 이 위원장이고 국토위는 이제 이 국민의힘 의원이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런 건 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사회를 보거나 뭐 답변 시간이라든지 질의 시간 이런 건 조금 약간의 그 이제 그 위원장의 권한이 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100% 똑같이 뭐 1분 하면 여기도 1분 하고 10분 하면 10분 하고 이건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부터 좀 유리할지 모르겠으나 그게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준비를 잘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파고들 수 있는가. 제가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어제는 굳이 따지면 국민의힘이 굉장히 무력했고 졌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나 그 판정승이다 아니다라고 또 판정승이라고 얘기하는 민주당도 보면 답답한 노릇이죠. 거기서 판정승이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고 잘했다 이걸 판정을 내지 않고 당이 정당이 우리가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그 태도 자체가 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굳이 따진다면은 국민의힘이 어떻게 조리 있게 논거와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파고드느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선 경선 와중에 대장동 의혹이 던져진 거고 또 국정감사까지 열리다 보니 결국은 이제 대선 어떤 그런 2라운드 이런 표현을 언론에서도 쓰고 있는데 이제 교수님 말씀은 원칙대로라면 어떤 검증에 잣대를 들이대는 게 더 본질이 아닌 가깝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내일 국토위 국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이런 소재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좀 그 국토위 질의인만큼 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좀 나름대로 지식을 가진 분들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네. 그래서 좀 더 냉정한 좀 정책 질의도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이재명 그 후보가 계속 이제 주장하는 예를 들어서 민간의 이익을 최소화하고 이 공공의 이익을 환수한 사업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침착한 질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공공과 민간이 이렇게 같이 결합한 민관 사업이라 하더라도 네. 도시개발 사업에서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구조를 하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그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땅을 국가가 공권력을 이용해서 수용하는 겁니다. 이 수용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 토지를 수용해서 하는 사업에 같은 경우는 큰 이익을 남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토지공사가 그러니까 LH공사 할 때도 그 수익률을 5%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한 그 토지 수용가를 높여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분양가 그 토지 분양의 가격을 낮추면서 거기에 그 분양하는 가격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일반 국민들이 그것을 그 혜택을 누리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그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도시 기반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기부 체납을 통해서 공적으로 회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공공이 수용한다는 건 그만큼 그 이용한 그 수익을 공적으로 환원하는 것에 집중돼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사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하고 그 같이 조인을 해서 네. 많은 수익을 창출했다는 걸 자랑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1,822억을 사전에 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 이익으로 하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민간에서 알아서 하라는 부분을 초과이익 환수 부분을 넣는다 하더라도 저는 이 전체적인 이 사업 구도가 대단히 그 공공이 말하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사업이다라는 걸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정말 공공이 개입을 해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의까지 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국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지적하고 제가 싶습니다. 조금만 말씀드릴 수
네. 싶은 게 어제 그 이재명 지사의 그 논리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돈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도둑이라는 거 아닙니까? 장문을 가져갔다. 네. 그 패널을 들고 나왔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그걸 못 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신문이나 방송만 열심히 잘 보고 연구해도 논리적으로 추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재명 지사의 논리가 허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지적하는 의원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그게 굉장히 제가 놀랄 만한 일이었어요. 이럴 때면 어떤 대목인지 여쭤봐도 예를 될까요? 들어가지고 네. 초과이익 환수를 건의했는데 건의를 안 받으랬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재명 지사의 주장이니까 다른 논리가 또 나오겠죠. 네. 국민의힘 의원이 그런 것들에서 평소에 공부가 돼 있으면 얼마든지 치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건의를 왜 안 받으랬느냐. 이게 민관개발, 민관합동이니까 무조건 고전익을 해놓고 나머지는 민간이 알아서 했다. 근데 그게 허점이 많은 논리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조리 있게 못 파고들더라고요. 그 제가 내일 이제 보고자 하는 건 과연 그러한 논리를 또 필 텐데 이재명 지사가 여전히 또 국민의힘이 소리나 지르고 이럴 것인가. 그리고 말하자면 지금 박영수 특검 등 그리고 모든 이런 분들이 다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사람이다. 그럼 다 지금 홍남기 부총리도 박근혜 정부 때 다 나름 공무원 했던 사람들이고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런 논리를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지금 민주당의 논리는 다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사람이니까 이들이 문제 있다. 저 그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논리를 하나 이렇게 정확하게 파고들지 못하더라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근데 내일은 보면 이제 그런 논리를 또 얘기한다면 이재명 지사가 그걸 또 여전히 그냥 소리나 지르고 이렇게 할 것인지 네. 왜 조리 있게 좋은 점 못 따지냐 이거예요. 그걸 맨날 소리 지르고 주장해 나오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임명한 사람들 맞다. 근데 그것과 이런 본질이 다른 배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못 하더라고. 그냥 화만 내고 소리 지르고 답변 시간이 어땠다고 그러고 태도 문제 삼고 그러니까 완전히 공부 안 하니까 잠깐 따는 거 시비 거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받게 되는 네. 거예요. 내일 한번 지켜봐야죠. 네, 마침 조금 전 자막이 이제 야당이 전략수정 회의를 했다라는 또 2차전 전략은 네. 무엇인가라는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 두 분의 해석과 맞물려서 내일 또 국토위 국감은 또 어떻게 열릴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고 아무튼 이재명 지사도 내일까지 이제 국토위 국감을 마무리 짓고 나면 지사직에서 좀 물러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부 언론에서 뭐 구체적인 시점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도 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어제 국감을 이제 정면 돌파하겠다 그랬으니까 내일 이제 20일이면 이제 그 국토위 국감까지 마무리될 것이고 네. 지금 이재명 지사는 지금 국토위 그러니까 국감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사실 당내에서 인정받는 거겠죠. 그래서 우선 이제 그 이낙연 이제 전 후보 이게 이제 이낙연 이제 전 대표의 이제 지지를 받아내는 거 하고 또 이를테면 경선 후유증 극복하는 그렇죠. 거겠죠. 그래서 이제 예.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만나서 또 지지를 받아내는 게 아주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우선은 이제 문재인 청와대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우선은 이낙연 전 대표와의 이제 관계를 좀 회복해서 원팀을 좀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제 전 단계로 아마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가운데 어느 정도 화해가 되면 이제 대통령이 마무리로 이제 어떻게 진영을 단결시키는 요 구도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가 서른 의원하고 포옹을 하면서 조금 분위기가 바뀌는가 싶었습니다만은 여전히 명락 회동도 미정인 상황이고 선대위원장 자리도 좀 꺼리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포옹 한번 했다고 하면 그게 해소가 되겠어요. 네. 서른 의원이 아주 많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강도 깊은 얘기를 많이 했기 경선 때문에. 과정 중에 예. 꽤 강도가 셌었죠. 그래서 예. 이낙연 이른바 명락대전이라고 얘기될 정도니까 지금 어쨌든 대장동 이 사건의 수사 방향과 좀 연결돼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정말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낙연 전 대표도 네. 계속 이렇게 소극적으로 할 명분이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재명 지사에게 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여론이 형성되거나 지금 여론 뭐 완전히 갈라져 있는 상황이에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여야 간에 그리고 진영 간에도 갈라져 있는 상황인데 이 사건의 진실이 어떤 쪽으로 잡히냐에 따라서 그건 바뀔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냥 우리 원팀이가 가자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은 지금. 그래서 이제 완전히 해소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해소가 될지 네. 아니면 더 갈라질지 그것도 아직은 우리가 단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